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만두입니다. 오늘은 봄을 찾아 떠난 남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모든 실패는 잘못된 것의 끝이고 올바른 무엇인가의 시작일 거야. 남자는 이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이런 깨달음에 흠칫 놀랐다. 남자는 가늘하게 뜬 눈으로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수면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물고기 한 마리가 뛰어오르더니 멋들어지게 회전하고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한동안 물고기에 상념에 젖었던 남자는 다시 젊은 선장을 보았다. 이야기 한 편 들려줄까? 젊은 선장은 귀를 기울였다. 옛날에 어떤 노인은 물고기 2마리를 육조에서 키웠어. 유리로 만든 어항은 너무 비좁아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 물고기들은 노인에게 무척 고마워했지. 그러다가 물고기들은 욕조도 너무 좁다고 느꼈어. 그래서 노인에게 더 넓은 곳이 없을지 물었지. 노인은 고민했어. 방법은 2가지였어. 하나는 마을의 연못이고 또 하나는 좀 떨어진 이웃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이었지. 노인은 조심스레 물고기 2마리를 양동이에 담아 데리고 가서 연못과 강을 보여주었어. 그리고 어디서 살고 싶은지 물었지. 한 마리는 이렇게 대답했어. 연못이요. 저는 어려서부터 연못에서 살고 싶었어요. 연못은 노인의 집과 가까운 곳이라 노인이 익히 아는 곳이었어. 게다가 연못은 장소가 바뀌는 일이 없지. 노인도 매일 물고기들을 돌봐줄 수 있는 연못이 마음에 들었어. 다른 물고기는 지금껏 어찌 살아야 좋을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친구를 따르기로 했어. 노인은 물고기들의 바람대로 물고기들을 연못에 풀어주었어. 물고기들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지.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연못에 있는 먹이는 2마리가 충분히 먹기에 모자랐어. 그러자 늘 연못에서 살고 싶어 했던 물고기가 친구를 윽박질렀어. 연못은 우리 둘 가운데 하나만 살 수 있는 곳이야. 언제나 여기서 살고 싶어 했던 쪽은 나니까 너는 좀 사라져 줄래? 밀려난 물고기는 싸울 생각은 하지 않았어. 돌연 그는 모든 것, 친구, 환경, 지금까지의 삶이 야속하고 한심하게만 여겨졌지. 어지러운 마음으로 물고기는 연못을 빠져나가 새롭고 올바른 삶으로 나아갈 곳을 찾았어. 연못과 맞닿은 시냇물로 빠져나간 물고기는 생소하기만 한 주변의 겁에 질려 헤매던 끝에 마침내 강에 이르렀어. 강물 속에서 물고기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 말았지. 모든 일이 처음 겪는 일이라 힘들고 괴롭기만 했어. 강은 깊고 넓었어. 물살은 여기저기서 소용돌이를 만들며 휘몰아치다가 어딘가에서 막힌 듯 싶더니 다시 빠르게 흘렀어. 변화무쌍한 물살에 물고기는 어리나갈 지경이었지. 강바닥도 같은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라서 어디가 어딘지 가늠할 수 없었어. 믿고 기댈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물고기는 그냥 물살 가는 대로 떠내려갔어. 반대로 연못의 물고기는 마침내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다고 의기양양해했어. 마침내 연못을 독차지했으니까. 매일 여유롭게 맴돌며 익숙한 환경을 즐겼어. 몇 달 뒤 노인은 물고기들을 살피려고 연못을 찾아왔어. 연못에 한 마리만 남은 것을 본 노인은 놀라며 남은 녀석에게 연못에서 행복한지 혹시 강에 살고 싶지는 않은지 물었어. 연못의 물고기는 늘 같은 것만 보아 단조롭기는 하지만 자신은 항상 연못에서 살고 싶어 했으니 이곳이야말로 자신에게 딱 맞는 곳이라고 대답했어. 기꺼이 연못에 남겠다고 물고기는 대답했지. 노인은 만족해하는 물고기를 보며 흡족한 마음으로 멀리 여행을 떠났어. 연못은 점차 끈끈한 막으로 덮이기 시작했어. 몇 주째 비라고는 내리지 않아 신선한 물을 대주던 시내가 말라버렸거든. 고인물은 하루가 다르게 탁해졌지. 반대로 생동감을 자랑하는 강은 늘 다른 풍경을 지나 힘차게 흘러갔어. 물고기도 생기를 완전히 회복했지. 점차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진 물고기는 능숙하게 방향을 잡아가며 강물 속의 생활을 즐기는 법을 배웠어. 강에는 무엇보다 끊임없는 운동이 있어서 좋았어. 강에서 바라보는 세계는 항상 다른 모습을 자랑했지. 강은 매일 새 지역을 보여주었으며 이로써 물고기에게 늘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어. 물고기는 어떤 곳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훌쩍 그곳을 떠나 다시 좋은 느낌을 주는 곳으로 찾아갔어. 물고기는 강이 선물해주는 자유를 만끽했지. 연못에는 변화라고는 없었어. 물, 그 안에 생물, 그리고 환경은 늘 똑같았어. 결국 썩기 시작한 물은 악취를 풍겼지. 여행에서 돌아온 노인은 물고기가 궁금해 연못을 찾았어. 노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생명을 잃고 배를 하늘로 향한 채 둥둥 떠있는 물고기였어. 그러나 강에서 사는 물고기는 오랜 세월 동안 흥미진진한 삶을 살았지. 매일 새로운 것을 보며 세상의 기적을 두 눈으로 확인했어.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젊은 선장이 입을 열었다. 아마 저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 곳을 찾아 나서야 할 것 같군요. 아마도. 남자는 이렇게 말하며 과거가 자신의 상념에 들여온 끈끈한 막, 질식할 것만 같은 탁함을 걷어냈다. 오후 늦게 두 사람은 남쪽 작은 도시의 포구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이미 시청에서 나온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략 12명의 남자들은 동판을 받아 옮기려고 아침부터 배를 기다린 탓에 초조했던 나머지 짜증부터 냈다. 젊은 선장은 늦게 온 것을 정중하게 사과했다. 그런 다음 바지 호주머니에서 주머니 칼을 꺼내
그 값비싼 화물을 덮은 천을 묶었던 끈을 풀었다. 오후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동판을 본 시청 사람들의 노여움은 이내 사라졌다. 남자는 내심 봄의 새를 어디선가 다시 찾을 수 있기만 간절히 바랐다. 남자의 눈길은 교회 탑과 집들의 지붕과 정박한 배의 돛대들을 차례로 살폈으나 그 어디에도 새의 흔적은 없었다. 어찌 이상하기만 했다. 날씨는 온화했으며 봄의 기운이 분명하게 느껴졌다. 남자는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이내 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남자는 자신을 다독였다. 짐은 남김없이 내려졌다. 이제 작별의 시간이다. 두 남자의 눈은 무어라 설명하기 힘든 감상에 젖었다. 저도 강으로 뛰어들어가야겠어요. 젊은 선장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계속 선장으로 남아있는 건 강을 억지로 멈추게 하려는 것과 같아. 남자가 말했다. 그런 다음 두 남자는 힘차게 악수를 하고 포옹한 뒤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갔다. 새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봄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 남자는 이 작은 도시를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남자는 그동안 길을 걸어오느라 자신이 무척 피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잘되며 수다를 떠는 몇 명의 여인들과 마주친 남자는 하룻밤 묵어 갈 여관이 있는지 물었다. 여관이요? 그런 건 여기 없어요. 여인 한 명이 대답했다. 그렇지만 와인 빚는 노인을 찾아가면 재워줄 거라며 여인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켰다. 무슨 이야기인지 신이 나서 제잘되는 여인들을 더는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남자는 서둘러 그 방향으로 걸어갔다. 와인 빚는 노인의 집은 거리의 끝에 있었다. 집은 포도나무들을 심은 비탈 어딘가에 있었는데 무성한 가지들로 가려져 있어 거리에서 알아보기 힘들었다. 어딘지 모르게 허름해 보였지만 안락한 느낌을 주는 집이었다. 남자는 현관문을 두드렸다. 와인 빚는 노인이 문을 열었다. 체구는 땅딸막하지만 강건해 보이는 노인은 떡 벌어진 어깨와 함께 수채화부처럼 고운 머릿결을 자랑했다. 반짝이는 검은 눈은 오로지 눈동자만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 보였다. 뺨에는 발그레한 혈색이 돌았다. 무슨 일로 이런 외딴 소도시를 찾아오셨소? 노인은 남자에게 물었다. 저는 보기 드문 새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자? 노인의 눈썹이 꿈틀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꼭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한 느낌이 들어 좋았다. 게다가 무어라 주절주절 설명하기에는 너무 피곤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일은 아주 드물어요. 자, 들어와 앉으시구려. 그러더니 노인은 잠시 사라졌다가 이내 레드와인 한 병과 잔 2개를 가지고 돌아왔다. 손님 앞에 마주 앉은 노인은 병에 코르크 마개를 돌려 땄다. 오랫동안 기름칠을 해주지 않은 경첩처럼 삐그덕대는 소리를 내던 마개가
마침내 퐁 하는 소리와 함께 튀어올랐다. 자신의 잔에 와인을 약간 따른 노인은 잔을 돌린 다음 잔 안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를 맡으며 그윽한 표정을 지었다. 잘 익은 와인의 향기가 진동했다. 아주 좋군요. 남자는 잔 안에 코를 대고 향기를 맡으며 말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유일한 향기죠. 노인이 껄껄 웃었다. 와인을 한 모금 머금은 남자는 천천히 혀를 굴려 맛을 음미했다. 저절로 눈이 감겼다. 대단하군요. 그런데 제가 묵어갈 방이 있을까요? 원한다면 묵어가시구랴. 물론 이곳은 선생에게 아마도 익숙한 것처럼 화려하지는 않다오. 익숙함이요? 익숙한 습관이라. 남자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겨 한 모금 더 마셨다. 습관은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버리죠. 감각을 둔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익숙했던 행복을 잃고 불행해졌을 때야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행복이었구나 하고 깨닫죠. 저는 많은 경우 인생에 좋은 일이 많을수록 그 좋음을 알아보는 우리의 감각이 둔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습관이 기만적일 수는 있죠.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잔을 들어 와인을 쭉 들이켰다. 그렇지만 습관은 소중하기도 하다오. 자해는 우리가 인생을 살며 나쁜 일을 견뎌내라고 습관을 만들어준 게 아닐까 싶소. 아픔이 처음과 똑같은 강도로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시오. 그걸 견뎌낼 인간은 없다오. 익숙해져서 견딘다고요? 습관을 깨버릴 때 자유의 해방을 맛보는 것이 아니고요. 남자는 이렇게 물으며 잔에 남은 와인을 단숨에 비웠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점차 저녁의 어둑함이 창문에 깃들며 갈수록 짙어지는 먹물을 드리웠다. 지평선에 가까워지는 쪽은 해인데 지평선이 해를 삼켜버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노인이 말했다. 남자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꿈이 우리의 황망하고 분주한 인생에서 점차 황혼의 지평선으로 가까이 가다가 돌연 호련히 사라져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되죠. 꿈을 잃어버린 모양이구려. 저는 꿈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꿈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없는데 저는 어려서 종이 쪽지에 꿈을 써두었죠. 아버지의 기펜에 잉크를 듬뿍 찍어서요. 쪽지는 조그만 나무 상자에 보관해 두었어요. 상자는 심지어 열쇠도 달려 있었죠. 그런 다음에는요. 기억이 나질 않아요. 나무 상자는 가까운 숲의 나무 안에 숨겨놓았어요. 나무에는 가지가 부러져 생긴 작은 구멍이 있었죠. 상자는 거기에 꼭 맞았어요. 열쇠는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녔죠. 새로운 소망이 생겨날 때마다 저는 아버지의 기펜을 잉크에 넣어 푹 적신 다음
쪽지 위에 정성을 다해 썼어요. 종이가 제 꿈을 머금는 것을 보는 게 기뻤죠. 종이는 그대로 저의 새로운 꿈이 되었죠. 저는 종이를 돌돌 말아 손에 쥐고 제 숨결을 불어넣었죠. 그리고는 숲에 있는 제 꿈나무로 달려가 쪽지를 상자 안에 넣었어요. 제 꿈이 차지할 자리가 없는 방향으로 제 인생이 나아가기 전까지는 그게 벌써 오래전 일이로군요. 저 자신도 꿈을 더는 믿지 못했죠. 어린 시절 상자 안에 담아두었던 꿈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본래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냉정한 현실 탓에 빠르든 늦든 언젠가는 꿈의 색이 바랄 것이라는 생각에 괴로웠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현실이 제 꿈을 누르고 승리했죠.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꿈을 잊어버렸고 열쇠도 잃어버렸어요. 기억나는 것은 유일하게 열쇠의 생김새죠. 목이 길고 머리 쪽이 약간 두꺼웠으며 열쇠 아랫부분에는 4개의 톱니가 있었고 마름모의 열쇠머리는 세이클로버 모양이며 녹색 실로 장식되어 있었죠. 나무로 가는 길을 다시 찾아보지 않았소? 잊어버렸어요. 꿈을 보관해둔 장소를 정말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군요. 마침내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는 노인에게 자신을 환대해주고 대화를 나누어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런 다음 삐그덕거리는 계단을 밟고 찜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찜실은 너무 작아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다행히 비스듬한 지붕에 창문이 달려있어 남자는 밤하늘을 수놓은 총총한 별들을 볼 수 있었다. 밤하늘은 수정처럼 투명했다. 침실은 너무도 조용해서 말 그대로 고요함을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남자는 이불 속을 파고들었다. 한동안 창을 통해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남자는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둔 황금색 가루를 담은 주머니를 꺼냈다. 남자는 주머니 안에 코를 묶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새를 생각하자 봄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르는 듯 했다. 봄을 찾아 떠난 남자, 4번째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